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2014학년도 대입 수시 1차 지원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수시 1차에서 모든 지원 기회를 다 사용을 할지 아니면 수시 2차와 정시 지원도 좀 함께 고민을 할지 많은 수험생들이 마지막 결정에 있어서 좀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남은 1차, 수시 1차 대학에 대한 지원 전략과 대입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고의 분석을 해준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일산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이신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교육부에서 또 중요한 발표를 한 가지 했었는데요. 이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까지 수정, 보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경원 선생님께서 좀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는 한국사 교과목이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부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해서 수정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자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출판사와의 또 협의를 거친 후에 10월 말까지 수정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노력이 한국사 교과서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능일까지는 57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수시 1차 지원대학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신중한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입시 전략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또 상담 문의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 수시 1차 마지막까지 어느 학교를 어떤 과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분위기 어떨까요? 예, 지금 어느 학교든 뭐 전쟁터와 같죠. 쉽게 얘기해서요. 쉽게 해서 원서 접수나 자소서 또는 선생님들도 이제 추천서 쓰시느라고 굉장히 이제 고생들 많이 했는데요. 지금부터가 사실은 진짜 전쟁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서를 접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남은 2개월이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우리 학생들 끝까지 우리 건강관리 좀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준비하고 대학별고사 열심히 준비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좋은 결과 있으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영동고등학교 선생님 어떻습니까? 뭐 저희도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선생님들 또 학생들 모두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상담에 추천서 지치고 쓰시고, 예. 추천서에 지치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서류 준비에 지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끝날 시점이라서 모두들 이제 약간 행복해하는 그런 것까지도 있는 편인데요. 예. 이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몇몇 소수 학생들이 이제 한 개 대학이나 두 개 대학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는 수시 2회차 접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2회차 접수와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그런 부분을 이제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은 뭐 원서 접수를 마쳤거나 혹은 뭐 아직 남아있거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원서 접수를 마친 학생들에게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 서상원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선 대학별고사가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제 논술이나 적성이나 면접 등이 있는데요. 수능 이전에 보는 수시 1차, 수능 이후에 보는 수시 2차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이후에 수시 2회차 이제 접수가 또 남아있어요. 11월 11일서부터 15일까지 5일간 하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1, 2차 전체 합격자 발표를 할 것이고요. 등록 기간이 12월 9일서부터 1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간이 끝나면 미등록된 상황에서 이제 충원 기간이 있죠. 합격자 통보는 12월 12일서부터 16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간은 하루가 더 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19일서부터는 가나다 군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우리 수험생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 일정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원서도 접수를 해보고 우리 수험생들 입시 레이스가 시작이 된 것을 정말 몸소 체감을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윤상현 선생님께서 이 각 수시 지원 시기별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될지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예, 저기 수시 1회차와 2회차 접수를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원서 접수를 1회차에 모두 6회를 다 소진한 경우, 그런 학생들은 전형에 따라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기한 내에 온라인 입력을 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형에 따라서 이제 대학별 고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학별 고사의 고사일과 고사 시간을 꼼꼼하게 달력에 체크를 해놓고 놓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그 대학별 고사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히나 또 수능 이전에 그 대학별 고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별 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수능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시 1회차에 수능 전에 대학별 고사가 없는 경우라면 보통 그 학생의 경우는 이제 정시까지 고려한 그 지원 전략을 세워 놓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이제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가 있는 전형을 택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정시를 고려한 전략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시 2회차 지원 기회를 남겨둔 학생이라면 역시 앞서 그 서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시 2회차 그 지원 접수 기간을 꼼꼼하게 챙겨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역시 수시 2회차 지원 기회를 남겨놓은 학생은 그 정시 성적을 고려해서 수능 성적을 고려해서 그것과 비교를 한 다음에 지원 전략을 세워놓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역시 수능까지 최선을 다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수시 기회 6장 카드를 1차에 다 썼을 경우와 또 이제 2회차에 다시 지원할 카드가 남아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아주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어떻게 보면 수능 결과가 결국은 이제 수시의 당락을 또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앞으로 수시 1차 접수를 끝낸 뒤에 수능일까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정에 대해서 우리 좀 서상원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제 선택형 수능이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나름대로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도 좀 A형으로 전환한 친구들이 한 32%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B형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등급이나 백분위가 내려앉았을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문제하고 또 정시에 또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수능 공부에 남은 기간은 매진을 해야 된다. 물론 대학별 고사도 중요하지만 수능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학별 고사가 또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을 기본으로 놓고 그리고 대학별 고사도 건강관리도 이런 준비를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원서 접수하고 이런저런 일정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다잡기 쉽지 않은 시기가 또 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수능이 굉장히 모든 것을 좌우할 때가 많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만전을 좀 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내신 관리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무리 내신 관리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 윤상현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그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시에는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은 원칙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시기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수능과 대학별 고사에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칫 그 내신 시험에 좀 소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시까지 고려하고 또 올 입시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재수를 하게 될 경우라면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모두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각 학교에서도 그 수험생들의 부담을 좀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전 3학년 1학기까지의 시험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의 편의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수시 1차 접수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마음이 굉장히 이제 심란해지고 좀 고민이 많아질 시점인데요. 우리 서성원 선생님께서 이 시점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들 아까 윤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내신과 수능 요 부분은요, 진짜 이제 정말 이거 놓치면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요. 사실은 오늘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저희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그 끈을 놓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순간서부터 2개월이 이제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처럼 진짜 이 순간의 그렇죠. 판단이 그 판단에 의한 노력의 결실이 합격 불합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철저하게 자기 계획 세우고 건강 관리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집니다. 네. 자, 이제부터 좀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다잡고 초심 잃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기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의 대입 지원 전략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았는데요. 제작진과 학생들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약대 진학을 꿈꾸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어떻게 선배들 이리저리 원서 접수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같이 덩달아 좀 불안하고 그런가요? 어때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젠 좀 내 차례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제가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요. 내신은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과학 4.4, 국수영과 평균 3.9등급이고요.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100분이 63에 4등급, 수학이 30에 6등급, 영어가 66에 4등급, 생명과학, 지구과학 합해서 50에 5등급. 그래서 국수영탐 100분이 209에 4.75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네, 1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생명산업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를 수료했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144시간 굉장히 많이 이수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 홍보부 활동을 했고, 1학년 봉사활동 시간이 49시간입니다. 과학 독후감 쓰기대회 동상과 선행상 수상 기록이 있고요. 그 밖에는 가톨릭대 약학과를 1지망으로 희망하고 2지망은 의학 관련 상담심리학과, 3지망은 가톨릭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기초 자료를 지금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인데도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보면 수리 영역의 수학에 100분위가 조금 저조한 것이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서상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성적 비교과 이제 분석하기 전에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진 걸로 봐서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한 발 앞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좀 많이 격려해 주고 싶어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성적을 보니까 국수영과 내신 보니까 3.9등급이란 말이죠. 영역별로 보면 영어만 3등급이고 이제 국수가 모두 4등급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비교가 낮다. 학기별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학년 1학기가 3등급, 2학기가 3.8, 2학년 1학기 4.9. 점점 이제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것이 또 단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목표원 기준으로 보면 국수영과 백분위 합이 이제 209에 4.75등급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어 영어는 100분이 60점이니까 지금 4등급이긴 하지만 4, 5등급 경계선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이 지금 100분이 30에 6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탐도 50에 5등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연계 학생임을 감안하면 수학과학이 지나치게 낮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도 제가 이제 생활기록부 꼼꼼히 봤는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봉사활동, 교내 홍보보원 활동, 그것 이외에는 뭐 뚜렷한 활동이 좀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상도 받은 걸로 봐서는 학교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모범생으로 좀 평가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은 지금 내신과 수능의 보완이 진짜로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자연계 학생을 감안하면 수학과 과학에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도 보면 학교에서는 물론 이제 착실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전공 적합성이나 자기주도성 등등 이런 뚜렷한 실적이 없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수학과학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데 우리 학생 질문 하나 할게요. 자연계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원래 꿈이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실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진로의 방향성이 이제 의대다 보니까. 예, 진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의학 계열을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아주 그 생각도 건전하고 훌륭한 학생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학 계열로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계를 희망했는데 문제가 지금 이제 수학과학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문 계열이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진로에 대한 그 명확한 의지는 있은 것 같지만 지금 학과 성적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전형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좀 꿈을 이뤄나가는 것이 좋을까,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비교과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학생부 교과가 그나마 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수능은 그 아래로 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3.9인데 이제 비교과 4.75. 상대적으로 교과가 조금 나은 편이지 교과도 뚜렷하게 낮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시하고 정시했는데 수시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입사관 전형, 학생부 전형 또는 대학별 고사 전형이잖아요. 네네. 이 전형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면 방향 해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전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 교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고 그 다음에 면접이란 말이죠. 또 학과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입사관 전형은 교과나 비교과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능이, 그 다음에 면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은 수능이 제일 중요하고 논술이 중요하고 교과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공통점이 교과하고 수능이라는 공통점이 나오죠. 그렇네요. 그런데 예. 우리 학생은 지금 교과와 수능이 둘 다가 지금 미진하다. 그럼 우리 학생은 지금 둘 다를 높이는 전략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다면 지금 학생부 전형 쓰기도 교과가 좀 미진한 거고요. 입사관 쓰기도 비교과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쓰기에도 지금 여기는 수능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그러면 남은 한 가지가 이제 대학별 고사 중에서는 적성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성고사 쓰는 데는 내신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 영역이 지나치게 낮아요. 적성에서 판가름 나는 것은 수학 성적이 좌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수학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좀 우려스럽고요. 만에 하나 수시에 쓴다면 적성이 맞다. 하지만 지금 2학년 학생이니까 적성인지 이런 걸 고려하기보다는 우선 내신과 수능을 올리는데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현재 이제 학생의 가장 유리한 적합한 전형들을 이제 쭉 검토를 하시면서 적성 전형이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적성고사도 역시 수학에 대한 어떤 능력이 좌우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것을 좀 준비해야 될지는 대학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의학 계열을 희망하고 있고 일제만이 이제 가톨릭대 약대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 주면요. 지금 약대가 2009년에 이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이제 4년제에서 6년제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4 체제인데 지금 약학대학에 있어서 구성을 피트 시험을 반드시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트 시험은 지금 화학 영역에서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물리 영역, 생물 영역, 그래서 3개 영역에 지금 4과목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피트를 시험을 보는 것은 아까 2+4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학에 2년을 일단 마친 다음에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그 다음에 이제 피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보기 전에는 일반 대학에 합격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바로 약학대학을 들어가는 데는 없고요. 약대 현황을 보면 지금 전국에 골고루 약 한 35개 대학이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지금 약대의 꿈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피트 시험을 준비한다면 아까 보니까 생물이나 또는 화학이나 물리 쪽에 이제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내신과 수능 열심히 해서 일반 대학 화학과 또는 생물 또는 물리학과 이런 관련 학과로 가면 약대 피트 시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시험을 봐서 정시를 본다면 지원했을 때 좀 가능한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2지망하고 3지망에 보니까 상담심리 쪽하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 간호학과를 좀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학계열 관련 학과인데, 이제 우리 학생 성적, 6월 성적을 조금 좀 깊이 있게 좀 보면요. 지금 국수영탐 표준점수 합이 지금 398이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 합이 200분인데, 지금 398로서 정시 기준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걸 우선 판별을 해보고, 대학을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생명과학과 중심으로 보면 영동대나 중원대가 지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간호학과가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택대나 신경대가 그 위치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심리는 그리스도대나 루터대. 전체적으로 이게 대학을 보니까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우선 방향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방향성을 갖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상담이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앞서 내신과 수능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습 전략도 좀 함께 세워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이라는 학생이죠. 아까도 제가 이제 봤지만 뭐 입사관이든 또는 학생부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내신과 수능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좀 낮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성적이 어느 정도 좀 타성에 젖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신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해 보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무의미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입사관 애들 들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저 비교과 조금만 챙겨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제 원서 써보면 그런 학생이 정말 오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신과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공부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특히 자연계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영역별로 보면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탐하고 영어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같은 비중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국어가 좀 제일 조금 그나마 좀 덜 중요하다고 봤을 때, 학습 전략을 보면 수학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다 보니까 표준 점수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학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자연계에서는 또 과탐은 인문계와 달리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시에서 우리가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을 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어를 보면 고득점이 가장 많은 영역이 또 영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나 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일단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영어, 국어 이런 순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되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2학기. 그러면 우선 2학기 중간고사서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오르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2학년 1학기 성적이 많이 저조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2학년이니까 뭔가 편하고 그래서 1학년 때보다 안 해본 것 같아요. 긴장도 좀 떨어지고 네. 좀 자신감도 잃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2학년 2학기 때는 좀 성적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봐도 돼요. 수능 성적 올릴 경우에 네. 어느 수준의 대학까지 갈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요. 예, 우리 학생 아주 좋아요. 좀 자신감 가지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 점수를 한번 좀 정해 줄게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목표 점수를 네. 정해 보면 일단은 우리 학생도 인서울도 하고 싶잖아요. 그죠? 당연히 또 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런 네. 자연계 학생이니까 우리 평균 한 2등급 컷 정도 전후로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면 그 과거에 이제 수능이라든지 이제 모평 같은 거에서 원점수 100분위를 따지는 건 맞는데 원점수를 보면 대충 비슷한 위치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2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A를 봤을 경우에는 90점 전후. 그러면 쉽게 해서 90점 전후가 쉬운 점수는 아니란 말이죠. 목표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80점, 영어 90점, 그 다음에 과탐도 40점 전후로 이렇게 끌어올릴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하다 보면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꿈을 좀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자, 국수영과 평균 2등급을 선생님 목표로 얘기를 하시면서 원점수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 이해했죠? 네. 네, 한번 목표 삼아서 열심히 해볼까요, 우리?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이 하나의 좀 커다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 이맘때 또 한번 상담 신청해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내신과 수능이 부족한 상황이라 적성 중심 전형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자연계에서 중요한 수학과 과학, 모의고사 성적을 높이고 앞으로 내신 성적도 향상시킨다면 서울권 대학도 지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목표 점수는 원점수 기준으로 국어 A 90점 전후, 수학 B 80점 전후, 영어 B 90점 전후, 과학 탐구 영역 40점 전후로 목표를 잡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금융인을 꿈꾸는 고2 학생입니다. 네, 금융과 관련된 일을 좋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요즘에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경영학과나
관련 금융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입학사정관제로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주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내신 성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2.67등급, 영어 1.67등급, 사회 1.75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2.02등급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 B형 선택에 100분이 69에 4등급, 수학 A형 선택에 100분이 84에 3등급, 영어 B형 선택에 100분이 69에 4등급, 사회탐구는 각각 생활과 윤리와 한국지리를 선택했는데 1등급과 3등급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자, 국제 이해 및 진로 탐색 특강에 참여를 했고요. 이화여대와 연세대에 전공 탐색 탐방을 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1학년 때 46시간 참여를 했고요. 1학년 동아리 활동으로 시사 토론반 했으며 1학년 봉사 활동으로 29시간 참여했습니다. 자, 1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2회에 걸쳐서 자기주도 학습상을 수상했고요. 2학년 때는 논술대회 장려상 수상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영경제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1지망에서 이화여대, 2지망에서 중앙대, 3지망에서 한양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현재 성적을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모의고사 성적 가운데는 그나마 그래도 금융 경제 쪽을 희망하는 학생인데 수학 성적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좋다는 점이 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윤상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이제 당부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이 현재 지금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제가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라면 모두가 이제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앞으로 1년이라는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하는 분석에 많이 모자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이제 1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안심하고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얘기 먼저 드리고 이제 교과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를 살펴보면요. 전 교과 성적이 고르게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영어와 사회교과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고요. 수학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금융인을 희망하기 때문에 경영경제학과를 진학하게 될 텐데요. 이제 경영경제학과는 대학에 진학할 때도 수학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수학 성적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학 성적을 올리는 데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2점대 초반, 2.02 등급의 성적으로는 상위권 대학의 입사 전형을 희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의 입사 전형이나 아니면 하위권 대학의 학생부 중심의 전형, 학생부 100%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인데요. 앞으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리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그 학생부 내신 성적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3.25등급 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 수학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한 편에 다른 모의고사에서는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조금 우수하다라는 것이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 그 정시 성적을 토대로 하자면 인서울 대학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니까 우리 학생의 그 유불리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문법과 화법, 문학 쪽에 성적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고, 수학에서는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하게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독해력이 좀 부족한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교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직 뭐 시기적으로 2학년 1학기라서 비교과가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그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가한 기록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본인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학교 전체에서 이제 행사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포장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가장 우수한 부분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상을 2회를 수상했을 정도로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의미를 가지려면 성적 향상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방과후 수업을 들어서 그 이후에 수학 성적이 향상된 기록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과후 학교와 성적 향상, 또 자기주도 학습과 성적 향상을 꼼꼼하게 연결시키면 의미 있는 기록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경제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공 탐색은 좀 있었지만 전공과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기록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경시대회라든가 연구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것을 학생부 기록으로 남긴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또 모의고사 그리고 비교과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생의 어떤 데이터를 꼼꼼하게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전형이 아마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전형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과 논술 전형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또 우리 학생이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뭐 지금 지역 우수 인재와 미래 인재 중에 글로벌 인재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 이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 전형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80%, 서류 20%를 통해서 3.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미래인재 전형 중에 글로벌 인재 전형에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데 1단계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 20%, 서류가 80%, 그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이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글로벌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하위 50%에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전형을 비교해 보시면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80%가 들어가고요.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서류가 8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 우수 인재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전형이 되겠고요. 글로벌 인재 전형은 물론 학생부 교과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어떤 교내외 활동들 그리고 창의성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골고루 갖춰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역 우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6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3학년이 돼서 지원을 할 때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전형 요소를 살펴보면 다빈치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전형 요소로 활용되고 있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전형 모두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기본적인 학업 교과 성적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교내 활동들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갖춰야지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역시 학업우수자 전형과 미래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학업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사정관 종합평가 100%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 비교과라든가 교과도 일정 부분 작용하겠고요. 그다음에 서류 같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업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는데 일반 선발에서만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업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고요. 미래인재 전형은 앞서 중대의 다빈치 전형처럼 기본적인 학업 교과 성적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골고루 갖춰야지만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논술 전형과 그 외에 추천할 만한 전형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화면을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뭐 크게 특징이 없습니다.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모두 그 시기로 2차 수능 이후에 실시하게 되는데요.
모두가 다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게 되고요. 학생부 일정 비율, 논술 일정 비율 들어가는데 논술 비율이 우선 선발에서는 조금 더 높게, 그다음에 일반 선발에서는 논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발은 우선 선발의 최저 기준이 있고요. 일반 선발은 일반 선발의 최저 기준이 있는데 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그 경영경제 계열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경영경제 계열은 그 세 대학 모두가 인문 논술에 수리 논술이 전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두 문항을 120분간 실시하게 되고요. 이화여대는 세 문항을 100분간, 중앙대는 세 문항을 120분간 실시하게 되는데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이 있지만 언어 논술보다는 수리 논술에서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 논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이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전형입니다. 그 기타 전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화에 대해서는 학업 능력 우수자 전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선발은 그 40%를 선발하는데 교과 90%, 비교과 10%, 일반 선발은 60%를 선발하는데 교과 90%, 비교과 10%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전형 요소만 놓고 보면 학생부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최저 기준이 논술 우선 선발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 선발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학생부 상위 10단위만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학생부의 성적이 조금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대학교의 수학능력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서류 100%고요. 수학능력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시기가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따라서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논술 우선 선발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양대 브레인 한양 전형이 있는데요. 사정관 종합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 기준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 모집 시기만 다를 뿐 중앙대 수학능력 우수자와 약간 유사한 전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 전형과 논술 전형 그리고 기타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남은 기간 좀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그 우리 학생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입학사정관 전형에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성적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기 때문에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입사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한 1점대 중반까지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 비교과 또 전공 적합도 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좀 부족한 편인데 앞으로 경시대회도 꾸준히 참여하고요. 또 연구 프로젝트 또는 독서 기록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학생부의 기록을 남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논술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최저 기준입니다. 앞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현재 2014 대입 기준으로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또는 5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은 조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3학년 올라가서 수능 등급 합이 4에서 5 정도가 되려면 현재 2학년 성적에서는 거의 한 세계 영역 1등급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3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졸업생들과도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완전 뭐 경쟁의 수가 좀 넓어지죠. 그래서 지금 최대한 남은 기간 활용해서 수능 그 등급 합이 3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논술 전형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리 논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2학년 겨울까지는 유형에 대한 대비,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에 대한 대비, 공부 방법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실전 논술 쓰기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마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입학 전형도 좀 살펴보니까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나요?
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선생님이 좀 1등급 3개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켜보니까 영어 내신에 비해서 수능 등급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어떤 점이 네. 문제인지 좀 잘 파악하셔서 성적 네. 향상 한번 꼭 이뤄내시길 바라고요.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금융인을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의 맞춤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입학 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부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므로 1점대 중반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논술 전형의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의고사는 최소 3개 영역에서 2등급, 그리고 최대 3개 영역 등급 합이 3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수시 1차 남은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당부의 말씀과 함께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또 집중 상담 해주셨는데요. 우리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윤상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시 전략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